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직원들이 구금됐다가 조금 전에 돌아왔죠. 자, 이런 오늘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또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카드들인지 미국 전문가 모시고 시험대에 올라서 한미 관계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We need all work to end on the site right now.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무려 일주일 만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일단 구금 당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조금 전에 도착했던 영상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일주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요. 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고, 자, 버스에서 저렇게 서 있는 우리 직원들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단속이 벌어졌던 그 현장이어서 국민들의 공분이 상당했었던 상황인데, 아니 봉 교수님도 저 보셨죠, 당시 상황? 네네, 물론이죠.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보면서 두 가지 사례를 떠올렸는데요.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 6.25 겪으셨을 때 노래가 있었죠. 한마는 미아리 고개. 철사줄로 꽁꽁 묶여 끌려가며 맨발로 절며절며, 그 노래가 생각났고, 두 번째는 1980년대 신군부가 권력장할 때 갑자기 대학교 캠퍼스에 군대가 들어가서 자고 있는,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때 총 겨누고 포박해가지고 끌고 간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반미 감정, 반미주의가 한국과 같은 협력 국가에 대한 대우도 이 정도라면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겁니다. 굉장히 공분을 사셨는데, 자, 조금 전에 저렇게 전세기가 도착하는 영상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민 교수님, 해외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보수 매체까지도 비판을 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해보고 있는 사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동맹국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승용공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급습을 해가지고 어떤 비자 종류 상관없이 모두 체포해 가서 300명 이상이 구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반미 감정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신뢰,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수적인 폭스뉴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짚어주고 있고, 저 오전에도 뭐 BBC라든지 다른 세계 언론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뭐 미국이나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대미 투자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주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그렇게 비자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사태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 교수님이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해외 언론들이랑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해외 언론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랑 논조가 비슷해요. 어떻게 동맹국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향후 어떤 대미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무엇보다도 한국이 핵심 동맹으로서 갖고 있는, 즉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외 언론들까지 좀 비판적인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를 전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변화된 입장 한번 저희가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Get along great because we really sort of need each other. We love what they do. We love their product. We love their ships. I would say that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And the way you train people is bring people in that know what they're doing and let them stay for a little while and help. 아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굉장히 뭐 최고의 동맹이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할 일을 또 했을 뿐이다 이러더니 이제는 좀 남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류 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더 늦게 왔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10일 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한항공 전세기로 이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일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미국에 조금 더 남아서 미국인들을 교육하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거죠. 잡아갈 땐 언제고 또 남아서 이거를 또 교육을 하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놀랐기 때문에 일단은 귀국을 해서 마음을 추스르고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결국엔 하루 늦은 비행기를 타고 오늘 이제 귀국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로서 이렇게 트럼프 목소리를 준비를 했지만 민 교수님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말을 바꾸는 속내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시는 정치적 스킬이 발현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핵심이 이민 정책과 통상 정책이고 이민 정책은 국경을 강화하고 불법 재료를 대국으로 추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통상 정책에서는 대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서 미국 내 양질 일자를 만들어서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1, 2위 우선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돌을 하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따라서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친 국토안보부나 이민국을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일을 했다라고 일단 지지를 해주고 또 이와 더불어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도 달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민 당국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미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 인력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머물러 줬으면 좋겠고 훈련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국토안보부나 상무부가 중심이 돼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을 한번 노력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독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민 정책도 챙겨야 되고 이제 통상 정책, 대미 투자도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이제 좀 그 배려하는 그러한 스킬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가 이번에 충돌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지금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니 이번 조지아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현될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아니 미국 당국자 트럼프 최측근의 입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는 톰 호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이 조지아 현대차에서 있었던 단속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앞으로 이런 단속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 입국 그리고 또 외국인 고용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단속을 할 것이고 기대를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지금 우리 재계에서 이대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거냐, 대미 투자 리스크 계속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미 투자 리스크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그럼 이걸 짚어봐야겠죠, 이용재 평론가. 우리가 미국에게 주기로 한 선물 보따리요. 네, 얼마입니까? 총 5천억 달러입니다. 한화로는 약 7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기존의 이 관세 협정을 하면서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펀드로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직접 투자로 1,500달러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제 5천억 달러인데 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금액을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천억 달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사태 이후에 커지고 있는 대미 투자 리스크 저희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리스크 공개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비자 문제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아니 한국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비자를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이번 비자 문제가 다 우리나라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로테닉 상무장관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문맥을 보면 언론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면 앞에서 얘기한 거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짓는 걸 좋아한다. 멋진 일이다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근로자가 미국 가서 일할 때는 적절한 비자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조지아 사태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관광 비자라든지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에서 모호한 B1, B2 이런 비자가 그 양국 간의 협의가 되기 이전에 이 기존의 관행대로 쓰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할 거고 그 뒤에 로테닉 상무장이 뭐라 했냐면 문제가 있고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국토부 장관하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하고 상무부가 함께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이게 그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그것보다는 자신이 이제 주가 돼서 일을 해줄 테니까 자신을 통해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로테닉 상무장이 보여주는 좀 허풍도 좀 있고 사실 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서 나온 해프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천억 달러를 이제 당장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민 교수님, 그러면 우리로서는 당장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으로서는 이거 비자 문제부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 한미 간의 워킹 그룹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발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좀 지체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기하고 중장기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워킹 그룹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일을 할 거고요. 단기적으로 우리 근로자가 승용공들이 미국 내로 가야지 공장을 마무리하고 공장을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실 때는 현재 B1 비자에 대한 해석을 양국 간에 명확히 해서 B1 비자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토안보부가 용인을 하고 일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E4 비자라든지 우리 승용공들을 위한 신설 비자를 만드는 이건 입법이 필요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H1B라고 전문직 단기 이제 근로 비자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쿼터를 할다 좀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게시물이죠? 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게 사진인데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는 아침에 추박 냄새를 사랑한다라고 써 있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저 뒤에 배경으로 나와 있는 그 도시가 시카고인데요. 차이포칼립스 나우라고 돼 있습니다. 차이는 이제 시카고의 별명이고요. 그리고 또 아포칼립스 나우라고 하는 옛날에 그 영화가 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했는데 그거를 이제 패러디한 요 사진을 올리면서 아침에 추박 냄새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옥의 묵시록에 나왔던 이 명대사 중에 하나 아침에 네이팜 향기를 사랑한다를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지금 시카고에 있는 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할 거라는 내용을 약간 좀 암시하면서 저런 패러디 사진 같은 걸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일리노이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도시를 상대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라고 하면서 거세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LA 연방 법원에서 이렇게 이민자들을 무작위로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헌법 소원을 한번 냈었는데 최근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허용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무작위로 이민자들을 막 단속하고 잡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 트럼프는 저렇게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손을 들어주고 또 거기에 지금 우리 비자 문제는 당장 해결은 좀 어려워 보이고 이러면 제2의 조지아 근로자 구금 사태 이거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다른 기업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측에서 소위 단기적으로나마 한국 근로자가 안심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비자에 관한 단기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은 이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조금 누그러들겠죠. 그런 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잘못은 한국 기업과 한국 근로자에게 있다. 어떻게 에스타라든지 B1, B2 비자 가지고 와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한다면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까 나온 국토안전부 담당자도
우리 이런 활동, 그 단속 체포를 더 강화할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무부가 얘기하는 게 있고 국무부가 얘기하는 게 있고 국토안보부가 얘기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하고 있지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리스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지는 두 번째 대미 리스크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미 투자 리스크 두 번째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뒤에 반나절 만에 자, 이렇게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요. 이재명 대통령 워싱턴에서 서명 안 했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반박하는 것 같은 발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관세 협상 결과물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에 대해서 1,500달러는 조선업에 대한 그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2,000억 달러는 범용 투자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첨단 기술 분야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반도체라든지 예. 원전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기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투자와 대출 보증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네.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5% 밑으로 낮추고 대출이나 보증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성력 없는 MOE 형태로서 좀 빠져나가겠다 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500억 전체를 뭉티기로 주면 예. 미국이 주면 이제 미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그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 부분에 이제 양국이 나누는 이런 부분. 이것이 최근에 일본이 앞에 우리의 어떤 그러한 네. 관세 협상의 결과물을 큰 틀을 얼개는 일본의 협상물을 갖다가 우리가 좀 따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일본이 그 추후 협상, 구체화하는 협상에서 완전히 미국에 굴복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이 원하는 바대로 미국이 돈이 필요할 경우에 일본 직접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 많은 수익을 갖는 이러한 부분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그러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과 다르고 예.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익이 나는 부분 좋아야 계약을 하는 거 사인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한 거는 방어한 거다. 그래서 이 관세 협상 관련돼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 있고 한미 간의 이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이견을 짚어보기 전에 그럼 봉 교수님 혹시 이 러트닉 장관이 우리 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인지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시간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본과 이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얘기 중에서는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따라서 그 정도 수준은 합의를 하고 아니면 그 이상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즉 한국이 어떤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미국은 다 막을 준비가 돼 있다는 네. 그런 발언도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사인을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다. 왜 우리한테 불리한 것에 사인을 하냐. 잘 방어했다고 얘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협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15%가 아니라 25% 관세를 자동차 관세, 미국 수출 때 물어야 되는데 과연 한국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5%가 기정사실화되고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15%가 붙는 게 아닙니다. 합의가 없기 때문에 25%예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협상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25%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라든지 다른 나라의 같은 제품과 예.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그 출혈을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는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인 안 한 거는 그 당시 논리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예. 한국이 계속 버틴다면 누구 손해가 더 크겠는가. 이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의안이 없기 때문에 15%가 아니라 다시 25%로 원점 복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합의안이 일본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일본은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봐 줄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미국이 밀어붙이면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일본도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율이랑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에 5,500억 달러, 한화로 764조 원을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 대부분은 대미 투자 펀드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조건을 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투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반반씩 나눠 갔지만 이 투자금이 상환된 뒤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로 이 협의를 봤습니다. 90%를. 네. 아니 그러면 이게 합의문이 안 나오면 다시 25%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동차 사례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동차, 국산차와 일본차가 만약에 우리가 25%를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이 상황입니다. 보면은요. 우리 국산차는 그러니까 25% 관세율을 유지하면 33,625달러에 판매가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일본 차는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산차가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민 교수님 이러면 우리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너무 막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죠. 특히 자동차 분야는 우리 대미수출의 효자라고 할 정도로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원래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율을 발효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FTA가 미국과 체결돼 있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미국과 FTA가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2.5%의 관세를 내야 됐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어떤 그 자동차들이 일본의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처럼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요타 캠리 같은 경우에는 한 $1,500 정도의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좀 더 비싼 그 혼다의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2,390불 정도 달러의 어떤 이득이 그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일본은 15%로 이제 행정협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15%가 부과가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 행정협정이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격 경쟁력이 상쇄되고 역전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965불이라든지 173불 정도 더 비싼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출혈이 불가피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비 투자 리스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논란일까요? 그러니까 강탈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 기업의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논란 얘기인데 실제로 미국 정부가 최근에 인텔 지분을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하고 우리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반도체 기업들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인텔은 상당히 그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파산 직전까지 간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첨단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정부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분 투자라든지 그 자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분 10%를 소유하고 통제한다. 이게 그 국내 기업에 대해서 그 미국 내 기업에 대해서 명분이 존재를 하는 건데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 줬다고 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약탈을 넘어서 강탈.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완전히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인텔과는 경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을 것이고 어쨌든 미국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어떤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분 10%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어떤 그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대미 투자 기업을 향해서 시그널, 경고를 보낸 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 아니라고 반박을 하셨지만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We lost 50% of our car industry.
But that's all coming back. It's all coming back. And I said, I think it would be good having the United States as your partner. He agreed. And they've agreed to do it. And I think it's a great deal for them. And I think it's a great deal. 그러니까 봉 교수님, 인텔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이런 거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시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봉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좀 그 폭탄 발언의 성격이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이 돈이 들어가고 미국이 지분을 소유하고 미국 사람이 그곳에서 일하면은 절대 안전하다는 것이죠. 미국이 왜 미국 돈, 미국 사람,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지분도 미국이 가진다면은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는가? 삼성전자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용산 평택 미군 기지를 미국 땅으로 주면 어떻겠는가? 그렇다면은 미국 사람, 미국 군인, 미국 돈, 미국 군사 기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하나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도 좋은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도 미국 기업이 가서 광물을 채굴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러시아의 침공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논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미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위태하다, 시험대에 서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요. 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향후 이제 우리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의 그 경제력과 국력이 향상이 돼서 한미 관계의 비대칭성이 많이 상쇄가 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미 시장의 중요성이라든지 안보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되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을 해야 된다. 그 정도의 이제 우리도 그 규모가 되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국익이 토대가 돼야 되겠죠.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일관되게 얘기를 하면 이번 조지 사태 해결돼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적인 자국이익주의를 갖다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지난한 한미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뭐 정확하게 현실을 짚어서 발언을 해야겠죠. 아까 자료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뉴욕 양키즈 구장에 가서 야구를 봤지 않습니까? 다 의도된 것입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2001년에 9.11 테러 공격. 저 뉴욕이 테러 공격을 받은 날입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다른 미국이 됐습니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를 겪었고 코로나 3년 동안은 마스크 하나 제대로 생산을 못해서 우리 제조업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를 자각하게 됐습니다. 그 불안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 굉장히 변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마음이 급한 미국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조지아 구금 사태 그리고 대미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